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안군 역사상 최초로 삼선고지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고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안의 지도와 체질을 바꿀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햇빛 바람연금의 임기 내 지급 추진과 기업 투자를 연계한 피지컬 AI 제조기지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최초의 삼선군수라는 책임감을 안고 민선국이 닻을 올린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군수는 부안이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권 군수는 군민의 삶을 바꾸는 소득 혁신, 이른바 바람과 햇빛을 자원화하는 신바람 햇빛소득을 민선국이 임기 내에 가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가 전남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전북 도지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2.4기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30년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의 발전이 가능하면 이게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3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안의 산업 지도를 바꿀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제3농공단지에 1,5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DH그룹과의 연계를 공식화했습니다. 부안을 피지컬 AI 기반의 첨단 제조기지로 탈바꿈시켜 청년들이 돌아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DH글로벌 그룹이 우리 부안의 피지컬 AI를 투자하겠다고 1,500억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조례를 좀 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속도가 날 걸로 보고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부안에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권 군수는 아리백 국가산단 지정과 부안역 신설을 포함한 T자형 철도망 구축 등 국책 과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기치로 내건 민선국이 부안군. 삼선군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안의 미래 100년을 향한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민선국이 제51대 순창군수로 최영일 군수가 취임했다는 소식 지난주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군정을 다시 맡게 된 최 군수는 국민 행복을 가장 앞세우며 새로운 4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병기 기자입니다. 주민들로 가득 찬 순창군 장애인체육관. 무대 아래로 내려온 최영일 군수에게 국민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복흥의 행복주택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면도 빨리 해주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군수님이 정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장류축제에 대한 어떤 포부나 계획, 글로벌로 가기 위한 우리 장류축제 올해의 행사는 여기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축제의 주인공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타운홀 미팅 방식의 취임식으로 군민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최 군수는 순창을 더 새롭게,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사업보다는 삶이 먼저이며 성과보다는 국민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민선 8기 동안 경천과 양지천을 전국적인 친수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점, 또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으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며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농업 경쟁력을 더 높이고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또 순창만의 강점인 발효와 미생물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햇빛이 마을의 새로운 소득이 되고 농업이 더욱 당당한 산업이 되며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군민의 삶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순창군의 새로운 여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무소속 4선인 이복형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습니다. 정읍시의회는 7일 열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임시회에서 이복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복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일숙 의원과 1차 투표에서 9표를 확보하며 과반을 넘겨 당선됐습니다. 제10대 정읍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에 달해 민주당 후보 선출이 유력시됐으나 표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재선의 정상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복형 신임 의장은 당선 직후 의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읍시 의회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조정해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엄중히 받들겠습니다. 남원시의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마우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동환 의원, 경제농정위원장은 이기열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새로 뽑힌 위원장들은 시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오는 20일 하반기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고창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일 고창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선거 기간 중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새벽 2시 25분쯤 순창군 유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살던 90대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집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2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재 씨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주거비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산면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풍동 신흥지구 1원에는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154억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까지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운보급 일원이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뽑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2030년까지 279억 원을 들여 운봉읍 서천리 일원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역사문화체험과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흑돼지와 고랭지 농산물을 즐길 수 있는 지리산 미식 제작소와 웰니스 치유센터,
상권 활성화 거리 조성, 주택 골목 정비, 역사문화 해설 프로그램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도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주민설명회와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전북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반발감이 커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내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여당인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북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초상집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전북 정치권도 사면 초가에 처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 오는 10일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역 내 가장 큰 이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후 추진될 정부의 신규 투자 정책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전북목 찾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10대 순창군의회가 전반기 원고성을 마치고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군정과 함께 발을 맞추되 합리적인 견제와 국민 생활에 가까운 정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원식이 열린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6.3 지방선거를 통해 뽑힌 8명의 의원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서를 합니다. 가슴에 단 배지의 무게만큼 책임감을 담아 윤리강령을 낭독하자 본회의장은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순창 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국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 모두 8명의 의원 가운데 재선의 오수환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인 김정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은 재선의 이성용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은 초선의 조태봉 의원이 맡으며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10대 의회는 군민에게 배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의장은 경청과 성과, 미래라는 3가지 약속을 내걸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순창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반자입니다. 위에는 견제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견제하고 협력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당도 지역도 이해관계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수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친 최 군수는 의회를 군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생한 목소리는 우리 행정이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그늘진 곳이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비춰 주십시오. 이에 따라 햇빛 소득마을 조성과 활력수당, 반값주택 등 민선국이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의회는 3선과 4선의 다선 의원과 함께 허리 역할을 할 재선 3명, 참신한 초선 3명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선국이 순창군정과 발을 맞추게 된 제10대 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10대 김제시 의회 전반기 의장에 이정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6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대 전반기 의장에 이정자 의원을 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김승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정자 의장은 현장 중심 의회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춘 실력 있는 의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승일 부의장은 동료 의원 간 상호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청사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원택 지사가 도민 편의 증진과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청사 전면 개방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원택 지사는 민선국이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청사부터 도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청사 출입과 관리 조항이 담긴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훈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도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 내 부서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폐국 위기에 몰렸던 정읍시 옹동 우체국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읍시는 6일 옹동면 현지에서 이학수 시장과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우체국 옹동출장소 개국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966년 문을 연 옹동우체국은 별정우체국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업무를 포함한 종합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3월 피지정인 우체국장 사망 후 승계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정 취소와 폐국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읍시의 노력으로 옹동우체국은 기존 기능을 유지한 채 옹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자리를 옮겨 출장소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국이 임기를 시작한 정성주 김제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4년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AI와 종자산업이 융합된 첨단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에 이어 다시 한번 김제시장을 이끌게 된 정성주 김제시장. 정 시장은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구 감소세를 증가세로 돌려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김제의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옛 김제공항 부지를 정 시장은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AI 로봇 실증 지구를 조성하고 또 종자 산업 클러스터 또 거기에 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북 첨단 과학 기술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제의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제1 공약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 시장은요,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매듭지어 김제를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해양 항만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김제시 보건소 이전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의 통합 논의에 대해 정 시장은 통합 여부의 주체는 김제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제 시민들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이익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지금 향후 정치권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논의가 진행될 경우 먼저 시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저는 고려해서 또 신중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직접 거주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우리 동네 희망성계 플랜을 도입하는 등 주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민선국이 김제시. 지역경제 토약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